먼저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어김없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방금 보셨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석비행장 활용 문제를 언급했어요. 오영훈 지사도 정석비행장도 제2공항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오영훈 지사는 딱 부러지게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정석비행장 활용이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지금 국회의원 시절에 대안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한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지금 정석비행장 활용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이 또 한 번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요? 예, 네. 왜냐하면 도지사 취임하고 집무실에서 가졌던 기자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 정석비행장 대안론과 관련해서는 이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말했던 거다.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당시 언론도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사실상 정석비행장 대안론은 철회한 거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오영훈 지사가 뭐 정석비행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느냐, 이게 정책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어쨌든 오영훈 지사가 그 집단 지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했거든요. 네. 집단 지성의 방법으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내는 절차에 있어서의 관리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정석비행장처럼 답안지를 먼저 본인이 불쑥불쑥 얘기해버리면 그런 집단 지성을 활용한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그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집단 지성의 방법으로 하는 공약하고도 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정리한다면 오영훈 도정에 있어서 제주 제2공항은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다. 뭔지를 모르겠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환 의원님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게 그 전문적인 어떤 검토나 이런 속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정무적이고 좀 정치적인 그 질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 제2공항과 그다음에 어떤 현 공항 유지 이 부분에서 어떤 제3의 대안으로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정무적인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그 제2공항이든 뭐 현 공항이든 제주공항의 불편함은 엄연히 있는 거고, 우리 도민들도 제주공항의 어떤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바라니까 아마 그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오영훈 지사가 약간 그 정석 비행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죠. 과거에 선거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제2공항을 찬성하셨던 분들한테도 공격받고 또 반대하셨던 분들한테도 사실 공격받아서 이게 사실 이제 수면에 이렇게 가라앉은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 아직은 좀 미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좀 전문적인 집단,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서 과거에 ADPI라고 파리공항공단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라는 안을 좀 제출했었고, 뭐 그래서 18가지 개선안도 이렇게 제시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론화되고 그래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정무적으로만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뭐 제3이 아니냐 이렇게 가서는 과연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좀 고민과 토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찬반이라고 딱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현재 어쨌든 국가의 정책 결정 단계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에 대한 그 보완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논의를 아예 물 밑으로 가라앉게 해버리고 또 정석비행장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전혀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전 도지사로서 매우 무책임하다. 그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도요. 그 질문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정확하게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저희가 인용하면 그
부시 대통령도 사용했었다라고까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활용해야 된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 제2공항 문제가 계속 지금 불투명한 게 오영훈 지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는데 일정을 잡지 못해서 소통을 못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의 어떤 협의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본인도 답답하다는 취지의 답변했거든요. 근데 같은 날 재미있는 게 원희룡 장관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본인 대신에 이제 그 항공 실장이 답변했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소통을 못 한다는 취지의 답변했고요. 서로 간에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책임을 서로에게 지금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지금 만날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게 참 그 한 2년 전에 우리가 제2공항에 관련돼서 도민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네. 그 지루한 어떤 토론도 있었고 각종 정보 제공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사실 압도적인 의견은 아니지만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지성 도민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면은 도지사가 도민 의견이 이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민 의견은 반대로 나왔는데 도지사는 추진하라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한 문제인데 원희룡 장관과 그 오영훈 지사 서로 만날 의사들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입장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절차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는 중인데 네. 이것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희룡 장관도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오영훈 지사께서는 계속 여러 차례 뭐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아직은 뭐 나서기가 좀 원희룡 곤란하니까 장관이 불편해서 안 만나는 불편하겠죠 거다. 아무래도. 네. 이제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그 꼭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해석과 관련해서 예. 비판 반대하는 측에서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예. 마치 당시에 도민 여론조사가 사실상 반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마치 그거를 반대가 사실상 결정난 것처럼 그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반대로 돌아가는데 여론조사 두 개 중에 하나는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요. 오차범위 하나는 안에 있었고.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는요. 원래 찬반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사실 무승부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만 이긴 거거든요. 예. 그걸 이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을 이제 정부에서 원래 바로 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런 거죠. 거를 같이 뭐 마치 그때 반대가 확실히 다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예. 난 이 문제가 얘기는 있다. 돌아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 혹은 또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예. 왜 안 어쨌든 만나줄까요? 예. 그 대통령 선거 때 어쨌든 확실한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완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보완의 필요성 치고는 너무 자주 연기하고 또 너무 늦어지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아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명을 전 제주 도민들한테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입장에서 또 제주 제2공항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저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오영훈 지사하고 원희룡 장관과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사업이 진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척이 되려면 만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영훈 도지사가 도대체 제2공항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것이 감이 안 잡히는 도지사를 만난들 장관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 참고로 저 오영훈 지사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거지 도지사는 꼭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찬성이냐 예. 반대냐 예. 허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집단 지성의 프로세스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의 집단 지성의 프로세스로 풀겠다라고 하는 그림은 있어야 돼요. 예. 그거조차 안 보여요.
이번에 국정감사 답변할 때도 정석 비행장 다시 꺼내잖아요. 네. 7월 초에 취임 초에 본인이 사실상 처리했다라고 발언하는 걸 또 꺼내요.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네. 그 정석 비행장이나 이런 거는 질문을 하니까 다 아니, 하는 그렇게 것이고 그건 너무 편드는 얘기고. 그다음에 네. 또뭐 제가 편 들어는 얘기 같습니다. 도지사의 말은 그러시는데요. 무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지침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제공한다라고 또 비판하고 그러는데 자 지금 현재 일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국토부에서 전략 환경 평가를 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0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철새 이제 주류 충돌 같은 거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 그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를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류가 못 살도록 매립을 한다거나 이런 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그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 영국 템즈 공항을 시작하다가 공항을 만드는 비용보다 철새 도래지를 이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버리는 알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저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뭔데 첫 번째 질문 제2공항에서 지금 프로그램에 반 가까이를 써서 빨리 가겠습니다. 워낙 중대